아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잠들기 직전일 겁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었어도 신기하게 불만 끄고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이 다시 떠지고 머리가 복잡해지죠. 이전 영상에서 생각이 많은 분들께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을 꼭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바로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생각 폭풍을 잠재우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댓글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침대에서까지 오히려 생각을 더 깊이 해보려 시도할 수는 없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깊이 있게 사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생각을 멈추지 말라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생각을 멈추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 말아라. 1번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은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자라는 의미예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보다 단순 명료하고 쿨한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강점으로 삼자라는 의미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단점이 될 때입니다.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감정까지 휩싸일 정도로 빠져들거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진다면은 정말로 이 생각을 멈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멈추려고 노력할수록 절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떠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처럼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위해 생각을 떠올리는 것과 생각을 멈추기 위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2번과 같이 생각을 멈추기 위한 생각 떠올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이론이라기보다는 5가지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감각을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5가지 감각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익히는 순간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익혀야 되는 감각은 생각이 자유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힘을 풀어주는 감각이에요. 평소 생각을 멈추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멈추기 위해 애쓰고 명상이나 호흡에 집중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들이 생각의 연료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공중에 떠있는 풍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풍선들을 떠오르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해 누르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힘을 풀고 그냥 떠오르게 해보세요. 마치 트렁크를 열었을 때 자유롭게 날아가는 풍선들처럼 생각도 흩날리게 두세요. 어떤 생각들이 어디까지 떠오르는지 잡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었는지도 깨달아 보시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힘을 빼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감각을 익히면 내가 필요할 때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첫 감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의 폭풍에 몸을 맡기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단순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나 때로는 두렵고 무서운 것들일 수도 있어요. 힘을 풀고 생각이 쏟아지게 만들면 오히려 불안에 휩싸이면서 공포감이 들고 숨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힘을 빼야 하고 이 힘을 빼도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환경을 안정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은하게 조명을 켜고 자도 되고 마음 잔잔해지는 음악을 틀어놔도 좋아요. 저는 TV 전시장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영상을 틀어놓기도 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천히 하시되 힘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껴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힘을 빼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익혀야 할 감각은 내가 직접 생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가 되어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는 감각입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달라요.
마치 축구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손흥민의 슛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공을 차면서 감각을 익혀야 하듯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감각을 느껴야 됩니다.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감각인 온 힘을 풀고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에 더욱 집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생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알아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익혀야 할 감각은 생각이 떠오르는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는 감각이에요. 생각들을 제3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마치 내 머릿속을 여행하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고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것이 바로 전환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장 박동은 천천히 가라앉고 불필요했던 몸의 긴장들이 풀어지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지라고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건 이 또한 생각이에요. 인위적으로 본질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진정한 원인의 핵심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빼고 생각을 자유롭게 떠오르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제3자의 눈으로 생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원인이 찾아지는 거지, 우리의 목표 자체가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깨달음이 오지 않아요.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제3자가 되어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왜 떠오르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면 생각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 같은 감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느낌입니다. 심지어는 왜 이 생각들이 계속 떠오른 거지? 라는 의문과 함께 더 이상 생각이 떠오를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불안과 두려움에 기인해요. 문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이 두려운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방 안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힘을 풀고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리고 생각을 바라보는 것은 반대로 숨겨진 방을 찾기 위해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원인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이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생각의 근원이 사라지니 그 위에 떠돌던 생각들도 사라지는 거죠. 이 감각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각은 비로소 편안해짐을 느끼는 단계인데요. 꼭 여기까지 와야 편안해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앞선 단계들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감각은 순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의 편안함과 맞닿아 있는 감각이에요. 생각의 근원이 사라지는 감각을 느꼈더라도 우리는 오랜 습관 때문에 청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생각이 안 드네를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다시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새로운 걱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시 들면 어떡하지라는 이 생각의 근원 또한 불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이 생각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마침내 생각을 잠재우는 법을 넘어서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다는 감각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느껴야 할 감각이고, 이 감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넘어서 나 이제 잠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변화를 마주하는 감각이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를 하고 삶에 실천해 보면서 느꼈던 감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우연히 한 정신과 의사가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이 될 수 있으니 생각 좀 멈춰라 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전 영상을 찍게 되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셔서 오늘의 영상까지 찍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깨달았다고 생각이 없어지거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생각이 많아지고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생각을 통제하는 법을 저는 어느 정도 터득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아져서 잠들기 어려워도 이 5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또 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충이 있는 분들도 이 감각들을 익히셔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유튜브의 목적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10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오늘은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마음 편해지기 점수를 올려본 건데 어떠셨나요? 우린 이거 말고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힘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에너지를 또 충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을 발판 삼아 또 다른 과목의 점수들도 함께 다 같이 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